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 요양시설의 바닥재 그리고 경사로 승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잠깐 사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왜 개설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충청북도에 있는 4년제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노인복지이고 특히 노인 장기 요양 쪽에 제가 이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설립, 운영, 다방면의 그런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20대 젊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성인 학습자들입니다. 물론 20대도 있지만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평균 4, 5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취업도 있지만 졸업 후에 노인 복지시설 창업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책도 썼죠. 근데 제가 이제 노인 요양원 원장으로 있을 때 저도 나름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이쪽 업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아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물어봐도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대체 종합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내가 책을 쓰리라.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무료로 제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업무를 배웠거든요. 그 과정 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많더라.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좀 안 좋은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듣고 더욱더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목적으로 이 채널을 만든 것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만든 유튜브 솔직히 테크닉은 엄청 부족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뭐 대문 사진도 솔직히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선 이제 바닥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방과 식당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닥재는요, 특별히 그 설치 할 당시에 지자체로부터 뭐 이렇게 지적받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뭐 감사에 걸림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규정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해 본 결과 바닥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경험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바닥이 미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있어요. 이제 뭐 설치 기준, 운영 기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시설 평가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그 정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낙상사고 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닥재가요, 이제 크게 보면 실내, 그러니까 이제 침실에 바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거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그런 곳에 이제 바닥이 있을 것이고, 또 주방에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공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침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지 않아야 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약간의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또 딱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낙상 때문이죠. 충격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겠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청소가 이것도 편해야 됩니다. 청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주 간혹입니다. 이제 바닥에 이제 실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깨끗이 청소도 하시고 걸레질도 자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가 용이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카페트 같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낙상사고 예방, 미끄럽지 않고 푹신푹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 측면에서 보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카페트나 쿠션 이런 것들은요, 조그만 단차 때문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한 것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뭡니까? 미끄럽지 않아야 되는 조건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가 또 용이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요양기간에 맞는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쿠션감도 있으면서도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난방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또 두꺼워버리면 가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보면 너무 또 두꺼워서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화장실 바닥인데 미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등에서 이런 거 주문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들을 주문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도블록 형태로만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밑에 거 뭐냐, 세 번째 이것은 이제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자,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물론 이제 제가 힌트를 이미 줬죠. 이 지금 그 미끄럼 방지 매트가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자꾸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닥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분명히 시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청소하기 힘들어요. 청소하기가 냄새가 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이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인 건데 일단 미끄럽진 않아요. 미끄럽지 않는 효과로 치면 최고죠, 최고. 근데 이 역시도 청소하기 힘들고 조금 지나면 무청소하고 그러면 떨어집니다. 위생상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그냥 타일 바닥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타일이 미끄럽지 않는 소재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번에는 침실이나 이제 거실 쪽에 그 장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데코 타일이라고 합니다. 데코 타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조각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이죠. 요즘 뭐 인테리어 효과도 나고 그래서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사용을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제 뭐랄까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어 붙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이음새 있죠. 이음새에 조그만한 틈새가 생겨요. 틈새가. 그러면 그 틈새에 이물질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그 뭡니까 그런 이제 그 실내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갈 수가 있고 음식물 같은 것들이 스며들 수가 있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음새 틈새가 전혀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글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전체가 붙어 있는
예, 그냥 이거 쓰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그 시공하기도 힘들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데코 타일은 예, 비추천입니다. 차라리 그냥 PVC 바닥재, 이런 이제 마루 느낌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장판인데, 장판 중에서도 이거 보시면 약간 두께가 있죠. 조금 푹신합니다. 푹신하면서도 미끄럼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판이 있어요. 그런 장판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정수하기도 좋고 약간의 쿠션감도 있어서 완충 효과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미끄럼 방지, 예, 그런 이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자, 이건 어떨까요? 가끔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춥다고 그래서 바닥 난방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전기 매트를 가끔 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걸려 넘어져요. 역시나 걸려 넘어집니다. 카페트도 마찬가지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단차가 있으면 어르신들, 예, 분명히 걸려 넘어집니다. 자, 밑에 것은 왜 또 안 되느냐? 이제 이게 보시면 윤이 나죠. 너무 미끄러워요. 또, 예,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가격이 싼 것이죠. 싼 재질의 장판 쓰시면 미끄럽다. 이거 뭐냐? 이건 이제 그 보도블록이 아니고 저 뭡니까 그 시각장애인 안내선용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쓰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청소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청소가 쉽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건 좋아요. 근데요, 한 예를 들어서 흔치는 않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그 이동을 할 때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떻게 참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엉덩이를 밀면서 이동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동하신 방법이 다양하다. 근데 이처럼 얼룩벌룩 할 경우에 무릎에, 예, 그렇지 않아도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안 좋죠.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밀어서 이동하시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판이 제일 좋다. 예, 그 말씀인 것이죠. 이건 이제 주방 바닥인데 기존에는 이런 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깨지고, 그래서 이제 시공을 뭘로 했느냐? 피처 플로어링이라는 그런 시공 방법을 가지고서 미끄럽지 않게끔 했다. 물론 이제 주방은 어르신들이 예, 들어오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쁘게 일하시는 조리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분들의 그 사고 예방을 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물론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안전사고를 생각하신다면 특히 이 바닥재, 이 미끄럼 방지,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로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이 1층에 있으면요, 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같은데 좀 대지 면적이 넓은 그런 시설 같으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근데 도심 쪽에 있는 2층, 3층, 예, 그런 건물에서 시설을 운영하실 때는 결국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승강기 같은 경우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경사로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경사로 설치는 일단은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쓸데없이.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승강기를 고민하게 되는데, 승강기는 또 뭐가 문제냐?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설치비와 유지비도 있어요. 유지비. 매달 한 2, 30만 원씩 또 나가요. 예. 이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설 설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지죠. 이게 경사로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사로. 예, 또 이런 경사로도 있고요. 이런 경사로 많죠. 자,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사로를 만약에 어르신이 스스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에서도 느껴지듯이 가팔입니다. 위험합니다. 뒤에서 누가 밀어준다고 쳐도 역시나 예, 어떤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양쪽에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찰로 인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경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굽어져 있죠. 이렇게 둥글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이동하기가. 그리고 난간이 좀 위험해 보이죠. 예,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당에 있는 이 경사로 저는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반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런 경사를 이동하시다가 옆으로 떨어지시려고 하면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안전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된다. 경사를 설치하실 거라면. 근데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그 면적에 따라서 예,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대략 한 6인승 정도 됩니다. 대략 한 1.5평 정도 예, 소형 승강기입니다. 그렇다면 소형 승강기는 설치비 얼마나 들까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이제 물어보고 한 결과 대략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그 정도도 막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부가세 빼고도 순수 설치 비용만 약 3천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병원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병원용 승강기.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어르신들이 이제 서서 이동하시거나 휠체어 정도까지는 이처럼 이제 1.5평 정도로도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와상 노인들, 예, 아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난감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와상 어르신들을 3층에서 이제 그 1층으로 옮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업어야 됩니다. 들쳐 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힘들기도 하지만 어르신이 편치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침대 채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예, 이처럼 병원용 승강기가 좋죠. 이게 대략 한 11인승 예,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대충 알아본 것만 해도 뭐 이제 기본 이제 뭡니까 그 장비비, 설치비 이렇게 해서 7, 8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이제 그 여러 곳에 다녀봤습니다. 병원용 승강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 딱 한 군데 예, 가봤을 뿐입니다. 그 요양시설은 예, 정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대규모 시설이 아니고서는 어렵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예, 그 6인승 정도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굳이 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2층이에요. 근데 사무 공간만 2층에 있고 침실이 다 1층이다. 그럼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침실과 그리고 뭐 화장실, 기타 등등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공간 자체가 2층에 하나라도 있다. 그럼 무조건 예, 승강기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건 뭐냐면 건물 내 승강기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좀 달라져요. 근데 보통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4시간짜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료증도 받게 된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갖춰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승강기에 있다. 그러면 대표자가 또는 이제 직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이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뭐랄까 그 설치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서 설치를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맞춰 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이 비용 그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신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